채취하고 그러니까 2일 이내에 이것을 급속 동결시켰는 이렇게 만드는 제품을 최고의 제품으로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아주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게 아주 생활하기가 참 좋습니다. 물론 뭐 낮에는 아직도 조금 뜨거운 햇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어떤 좋은 계절에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절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건강 잘 유념하셔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주 아름다운 단풍이 피고 또 좋은 계절이 올 텐데 건강 잘 지키셔서 좋은 구경, 여행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좋은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오늘 로얄 젤리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로얄이라는 말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로얄 패밀리도 좋아하고 로얄석이라고 해서 축구할 때 어떻게 하면 로얄석 하느냐. 또 그다음에 한때는 차가 로얄 살롱이라는 차도 있었는 것 같고요. 로얄을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로얄 젤리라는 게 도무지 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로얄 젤리는 이제 꿀과 마찬가지로 꿀은 벌들이 가서 꽃이나 뭐 여기서 이제 채취를 해 갖고 갖다가 놓는 거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꿀들이 생산하는 것 중에 프로폴리스는 특히 벌들의 왕이라고 하는 여왕벌을 이제 지켜내는 인제 이런 해충이라든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그런 물질이 이제 바로 프로폴리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로얄 젤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젊은 일벌들이 만드는 건데 그 일벌들이 꽃가루하고 꿀을 먹고 그리고 소위 이제 여왕벌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유백색 이 분비물입니다. 근데 이 분비물이 이 벌의 유충이나 또는 특히 성장 단계에 있는 여왕벌의 이제 주요한 먹이가 되는데 이 먹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벌의 형태가 아주 이렇게 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일벌이 되기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DNA적으로는 동일한 일벌로 태어났는데 바로 이 로얄 젤리를 먹었는 일벌은 여왕벌이 되는 거죠. 무려 보통 벌에 비해서 40배 이상의 수명을 갖고 있고요. 크기도 5배 이상 이렇게 더 커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약 20만 개 정도의 배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말 그대로 로얄 슈퍼 벌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먹이가 바로 로얄 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먹는 것 차이 때문에 DNA든지 다른 환경은 같은데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 버리네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매우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부분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다른 시간대 후성 유전 확인이 또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야기 나누고 있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이런 주제에서도 이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DNA보다도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진정한 어떤 생명을 건강하게도 만들고 다른 모양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래서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로얄 젤리는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게 만들었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런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동일한 DNA를 갖고 태어난 일벌이 로얄 젤리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체형과 또 수명과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이러한 작용을 하는지 지금 뭐 계속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역시 우리 사람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노화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연장시키거나 건강한 몸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40배까지는 안 사도 되고 한 2배라도 살 것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요. 참 네. 놀라운 숫자네요. 여왕벌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든지 또 크기가 그렇게 커진다든지 또 20만 개나 되는 많은 알을 낳을 수 있다든지 참 다 놀라운 일인데요. 저는 이 같은 일들이 우리 과학자들이 얼마만큼 밝혀냈는지
왜 그런지를 밝혀낸 정도가 어는지 그거를 여쭈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생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어떤 노화의 비밀이라든가 인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인제 최근에 하버드대 싱클레어 교수 같은 분은 노화를 질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노화가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아주 건강하게 장수뿐만 아니라 좀 우리 과장되게 좀 이야기를 하면 불멸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과학은 이제 그 가능성을 향해서 지금 아주 많은 진보를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로얄 젤리가 그 같은 로얄 젤리를 사람이 먹었을 때에 어떤 부분에 효능이랄까 효과가 있는지요? 이제 로얄 젤리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으로는 영양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단백질이라든가 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불포화 지방산, 그다음에 비타민 B1, B2, B3, B5, B6, 뭐 비타민 B군의 대부분, 그다음에 미네랄 중에 칼슘이라든가 철과 같은, 그리고 아미노산, 효소, 뭐 또 이런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로얄 젤리가 높은 어떤 영양가적인 이런 작용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10H2DA라고 하는 하이드록시 데센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로얄 락틴이라고 하는 이런 생리 활성 물질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물질들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 로얄 젤리의 핵심 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40여 종의 생리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로얄 젤리의 작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 노화의 주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 이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산소를 마시면 우리가 살죠. 산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바로 그 산소가 쇠가 녹슬듯이 우리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현상, 이것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세포가 결국 손상이 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작용, 이것을 항산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얄 젤리에 바로 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로얄 젤리의 장점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면역 체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젤리를 이렇게 드시게 되면 감염성, 우리 감기, 독감, 우리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감염성 질환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프로폴리스와 더불어 지금 이제 그 로얄 젤리, 이런 것들은 각 가정에서 상비약 수준으로 갖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도 지금은 정말 그 바이러스 시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럴 때 어떤 화학적인 것이 아니라 천연 물질로서 바로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감염성,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런 어떤 꿀이 만들어 놓은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알려진 효과로는 항염증 작용입니다. 그래 항염증 작용, 결국 염증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병이 들고 이제 세포가 손상이 되는데 바로 이런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보편적으로 로얄 젤리 하면은 많이 사용되고 또 이게 상업적으로 많이 제품들이 나와 있는 분야가 피부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이 로얄 젤리를 기본으로 해서 많이 이제 제품들이 나와 있고 또 그런 쪽에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피부 쪽의 그 질감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름을 줄이고 하는, 그래서 주름을 없애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부드럽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피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지면서 피부 건강과 관련된 제품에 로얄 젤리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호르몬 균형을 맞춘다든가
우리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도와주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그런 연구들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제 이것은 연구 결과하고 관련 없이 우리 기존 약국에서 나오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은 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로얄 젤리는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높이고 활력을 준다. 그래서 굉장히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천연 에너지 부스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를 먹고 굉장히 그 피로 회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 비타민 B군 굉장히 뭐 비타민 B1, B2, B3, B6 전부 각종 비타민 B군을 이게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에너지와 활력을 돋궈주는 데 도와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이제 억제를 하고 염증 작용을 없애주는 이런 특징이 결국은 우리 노화를 방지하는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 그다음에 뇌 손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서 굉장히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략 로얄 젤리를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또는 우리가 그 민간에서 전통적인 습관적으로 또 이런 개념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로얄 젤리는 건강뿐만 아니고 미용 또 더 나아가서 젊음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이것을 추천할 만한 '이런 분은 드셔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뭐 모든 사람들한테 로얄 젤리는 뭐 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이제 이렇게 노화가 좀 이제 젊은 층보다는 노화가 진행되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또 피부에 여러 가지 이 노화 작용으로 인해서 주름이 많이 생겼다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그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가장 뭐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것이 결국은 에너지와 활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무기력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이런 천연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맘 놓고 쓸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혹시 로얄 젤리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든지 또 만에 하나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이제 프로폴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벌들이 생산하고 있는 이런 모든 그 원료가 주로 이제 꽃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알러지 증상을 갖고 있으신 분들 중에 꽃 알러지, 우리 화분 알러지라 그러죠. 꽃가루 알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알러지 증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조심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좋다가 아니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서 이것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이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러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 두드러기가 많이 나시는 분, 그다음에 천식 뭐 이런 분들은 우선 좀 이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몸의 신체 이상 유무를 살펴보고 복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우리가 흔히 생로얄 젤리 그거를 선호하게 되고 또 더 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로얄 젤리를 고른다면은 뭘 조심해서 무엇이 좋은 로얄 젤리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로얄 젤리 역시 벌이 가서 이제 채취해 오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폴리스 이야기할 때도 같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그 농약이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화학적인 어떤 것으로 오염된 그런 어떤 상태에서 있는 어떤 화원이죠. 그런 꽃에서 만약에 채취를 해왔다 그런다면 이 로얄 젤리 또한 역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해서 건강한 것을 먹으려고 했는데 건강하지 못한 것이 첨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어떠한 꽃들을 가지고 만들었는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농 인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이제 이걸 유기농이다 아니다 이런 걸 인증을 해주는데, 이것이 그 주변 반경 3km 안에 있는 여기 지역에 전혀 농약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채취했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과거랑 틀리게 이것이 어떠한 곳에서 만들어졌느냐, 아무리 천연 물질일지라도 이런 것을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로얄 젤리는 그 맛이 신맛이 나거나 약간의 단맛을 깔고 있지만, 이제 사람들의 선호도라든가 또 이제 이렇게 복용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뭐 동결 건조를 한다든가, 젤리 형태를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 캡슐이라든가 정제 형태의 이제 보충제로 이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로얄 젤리를 그 24시간에서 72시간, 평균 우리가 얘기하는 48시간 이내에 그 로얄 젤리가 갖고 있는 성분 중에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이드록시 데센산이라고 하는 그 핵심 생리활성 물질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보존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능이 좋은 이러한 로얄 젤리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시간에서 늦어도 72시간, 그래서 평균적으로 48시간 이내에 채취하고, 그러니까 2일 이내에 이것을 급속 동결시켰는, 이렇게 만드는 제품을 최고의 제품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중요한 물질이 망가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런데 비해서 이것을 정제화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캡슐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중요한 핵심 물질들이 상당히 이제 손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활성도가 떨어지는 로얄 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이런 거라든지, 또 그다음에 생으로 72시간 이내, 평균 48시간 이내로 급속 냉동된 상태가 좋다. 이 말씀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판매하려는 거는 이 분야에 다 해당되는 분야니까요. 충분히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단순히 그냥 자신만 갖는 게 아니고 농림부가 인정하는 마크를 갖고 있는 그런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박사님, 그다음에 복용법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특히 로얄 젤리를 먹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있는지라는 문제라든지, 뭐 언제 특별하게 연령 어떻게 제한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누구나 네네. 다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네네. 있고요. 단지 어떻게 이제 복용하는 게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이 복용하는 방법은, 이것이 이제 냉동 이렇게 동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드실 때도 너무 뜨거운 물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타서 드시게 되면 일부 성분이 변화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미온수에다가 이렇게 타서, 또는 뭐 야구르트, 우유 뭐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드시는 걸로 이제 권장을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금속에 의해서 잘 변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 이 아마 동봉되어 있는 이런 그 금속 재질이 아닌 나무라든가 플라스틱 계열의 걸로 만들어 놓은 스푼이 있을 건데요. 꼭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용량을 평상시에 드실 수 있는 것은 냉장 보관해서 이렇게 드시지만, 그렇지 않고 뭐 2병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 병은 냉동실에다가 동결시켜 놓고 또 우리가 복용하는 것을 복용하고 다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드시는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햇빛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또 로얄 젤리가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직사광선이라든가 이렇게 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하고, 복용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식전 식후도 관계없나요? 어떤 경우에는 식전에 먹으라라고 또 강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특별히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식전 식후 때라도 괜찮죠. 이것은 뭐 특히 뭐 위장을 뭐 부담스럽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음식물이 가득 찬 식후보다는 굳이 이야기를 하면은 식전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끔 보면은 로얄 젤리를 이용해서 얼굴 마스크팩 할 때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고가의 로얄 젤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하고 섞어서 그렇게 마스크팩으로도 산다 했는데 실제 효능이 있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속설에 불과하나요? 속설은 아니고요. 속설만 가지고서는 이런 제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얄 젤리가 지금 가장 많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거가 이제 바로 피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 피부에 이제 이렇게 적용시켰을 때 피부의 질감이 이제 아주 부드럽고 촉촉해지고, 그리고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피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로하신 분들이 이거를 로얄 젤리를 먹고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피로 물질을 억제해 준다 이런 개념에서 에너지 부스터의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보니까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B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생리 활성 물질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뇌 건강이라든가 다른 쪽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역 기능을 굉장히 증강시켜 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에서 지금 로얄 젤리의 사용도가 이렇게 폭넓게 이제 증강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로얄 젤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